오람나라 마바아이는 청나라 초대 황제 천명제 누르하치의 추존 황후이자 오람나라부 족장 오람나라 만태와 도도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596년 그녀의 아버지 만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해당하게 되는데 당시 그녀는 7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녀는 오람나라부의 새로운 족장이자 숙부인 부잔타이의 딸로 입적하게 됩니다. 1601년 누르하치는 손쉽게 합달부를 멸망시켰고 부잔타이는 건주여진으로부터 오람나라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복 여동생 호나이를 먼저 누르하치의 이복 동생 슈르하치에게 혼인을 시켰습니다. 12세의 나이였던 그녀 또한 31살의 연상에 이미 부인을 7명씩이나 두고 있는 누르하치의 축복진으로 혼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그녀는 풍채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갖고 있어 당시 40대였던 누르하치로부터 극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1603년 14세의 그녀는 축복진에서 대복진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자식이 없었던 그녀가 측실에서 정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람나라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과 별개로 누르하치의 남다른 총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05년 그녀는 12왕자 아제격을 시작으로 1612년 14왕자 도르곤, 1614년 15왕자 도도까지 3형제를 낳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숙부인 부잔타이가 누르하치의 또 다른 총애를 받고 있는 예언나라 푸이야마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며느리이자 예언나라부 출신인 어은철을 화살로 쏴 죽이게 됩니다. 당시 어은철은 임신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누르하치는 진노하며 오람나라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대복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이전 후금이었던 시절에는 계훈을 받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누르하치의 둘째 아들 대선이 그녀와 혼인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누군가 누르하치의 다음을 이어서 자신과 아들들을 보호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1620년 갑자기 서복진 덕인택이 누르하치에게 그녀에 대한 것을 고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덕인택의 말을 들어보면 대선과 홍타이지 둘에게 음식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그녀가 준 음식이 꺼림직해서 먹지 않았고 대선은 바로 받아 먹었다는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밤늦게 대선의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거나 연회를 열 때 그녀가 온갖 치장을 해서 대선의 눈에 들려고 노력했다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그녀가 대선과 친하게 지냈던 것은 그의 정치적 지위에 기대어 자신의 아들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려는 의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어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사람을 보내 조사했지만 이 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길 원치 않았기에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덕인택으로 인해 마냥 쉬쉬할 수 없었던 누르하치는 그녀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제목으로 궁 밖에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3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오두막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나마 남아있는 비단, 장신구와 골동품 등 재산을 큰 아들 아제격의 집과 친정집 오람나라부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를 안 누르하치는 4명의 대신들을 보내 아제격의 집과 오람나라부로 가서 숨겨둔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총애를 잃었고 그녀를 고발한 서복진 덕인택의 위세는 날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람나라부의 여인이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요양을 점령하자 1년 만에 그녀를 소환하여 다시 대복진으로 책봉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누르하치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있었고 자신의 대의를 위해 그녀가 꼭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대복진으로 복귀하자 내명부의 덕목에 관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68세의 나이로 13만 대군을 이끌고 명나라의 장수 원숭안이 지휘한 영원성을 공격했지만 큰 부상을 입고 패배하며 돌아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누르하치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휘황찬란하게 휘몰아치게 될 운명은 그녀처럼 힘이 없는 여인으로서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세상을 떠난 직후 35세의 홍타이지는 이 기회를 틈타 여러 명의 대빼륵들을 이끌고 그녀의 처소로 들어와서 누르하치의 유언을 전하며 그녀에게 순장을 강요했습니다.
홍타이지는 계모인 그녀를 죽이면 불제형 대선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녀의 세 아들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37세로 한참의 나이였고 그녀의 세 아들은 아제격은 22세, 도르고는 15세, 도도는 13세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과 걱정으로 차마 죽을 수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린 채 목을 메어 자살하고 누르하치 옆에 순장되었습니다. 1636년 홍타이지는 황제로 즉위한 이후 생모 몽고저저를 효자고왕으로 추존하고 신패를 태묘에 모셨습니다. 몽고저저는 누르하치의 측복진이자 홍타이지의 생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누르하치의 대복진으로 몽고저저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후로 추존되지 않았고 신패를 세우지 않았던 점을 봐서 홍타이지가 명백히 그녀를 격하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1650년 그녀의 아들 도르곤이 황숙부섭 정왕이 되면서 생모인 그녀를 효열무왕으로 추존하고 이패를 태묘에 두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그녀의 한을 풀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후 도르곤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제 겨우 친정을 할 수 있었던 순치제가 그녀의 봉호를 폐지하고 신패도 태묘에서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2세부터 천명제 누르하치의 부인이 되어 엄청난 총애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냥 비슷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신덕왕후 강씨는 무리하게 자신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여 도의에 올릴 생각을 했지만 반면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들들이 평안하고 오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